첫 번째 주제는 터파기 및 집안조사입니다. 터파기 및 집안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의 정의 및 흙막이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는 뭘까요? 네, 흙을 굴착해서 상차하고 운반하여 성토장에서 수평으로 소중의 두께로 깔아서 함수량을 조정한 다음에 다짐을 하는 일련의 작업을 토공사라고 합니다. 토공사하고 난 뒤에 남은 흙은 사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토와 반대되게 절토하는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성토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평으로 이동한다. 여기는 이제 절토예요. 성토의 반대가 절토예요. 흙을 이렇게 깎아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토공 장비를 이용해서 깎아내고 일본의 남토는 상차를 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우리가 사토라고 합니다. 사토장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바로 사토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수량을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토량은 물을 포함해서 함수량이 높아질수록 다짐이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흙의 구성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흙의 입자, 고체죠. 그죠? 토립자고라고도 합니다. 그죠? 토립자. 흙의 입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토립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은 액체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요. 기체.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가 흙의 구성요소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흙입자 말고 물과 공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극 또는 공극이라고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물을 배출시키는 것은 다짐이라고 하는데 집안이 침하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상태의 흙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의 흙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공기와 물 그리고 흙입자가 있어요. 그죠? 토립자로 했습니다. 토립자와 강극, 공극이라고 하죠. 요게 합쳐져 가지고 자연상태의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흙의 구성요소를 보면 이 물과 공기가 가벼울수록 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땅 속에는 흙 속에는 구분이 되지 않고 섞여 있어요. 그죠? 토립자와 그 토립자 사이에 우리가 물과 공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공기를 강극 또는 공극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흙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실질적으로 절토와 성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절토가 필요하고 왜 성토가 필요한지. 우리가 땅을 파고 흙을 정리하는 부분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합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이 까만색은 자연 상태의 흙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을 간다든가 비탈면을 가면 자연 상태의 흙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흙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러한 곳에다가 건물을 앉히고 싶다. 구조물을 앉히고 싶다.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땅을 정리한다. 이런 부분이 토공사 작업인데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흙이 일부 깎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깎아내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흙을 깎아내야 되는 부분, 파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절토라고 해요. 그리고 절토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또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연 상태에서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의 땅이 여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채워 넣어야 돼요. 그죠?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을 성토라고 해요. 절토와 성토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채워 넣어 가지고 다짐을 해서 추가적으로 땅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성토라 그러고 깎아내야 되는 부분은 절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토 부분에서도 이렇게 비탈면, 경사면은 절토 비탈면, 반대로 성토되는 비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토되는 비탈면은 그렇죠. 성토 비탈면. 그 외에도 뭐 성토 어깨, 절토 머리, 성토 기석 이런 부분들이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집안조사, 사전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필요해요. 어떤 사항의 부분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에는 일반조사가 있어요. 일반조사는 설계도서, 그 다음에 계약조건, 입지조건, 그 다음에 공해, 기상조건, 관련 법규, 인적구조물의 현황,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반조사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짓고자 하는 부분에 설계도서, 뭐 지질조사도 다 설계도서에 들어가고 시방서도 설계도서에 들어가고 설계도면 또 설계도서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도서들이 가장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조건, 갑과 을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짓자, 이런 조건들이 사전에 다 조사가 되어야 돼요. 입지조건, 내가 짓고자 하는 땅의 위치가 어딘지, 계곡인지 아니면 산마루인지 아니면 나대지 상태인지, 이러한 입지조건, 바닷가인지 해안가인지, 이런 부분들이 입지조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해 부분은 공장지대에 인접해 있는지 아니면 또 하천에 오염수가 같이 있는지, 또 공사를 함으로써 공해 유발 요소는 없는지, 또 심지 공사를 하게 되면 공해 유발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죠? 기상조건 어때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지 또 가뭄 지역이 되는지, 이런 기상조건도 사전에 봐야 돼요. 관련 법규는 어떻습니까? 지자체별로 법규가 약간 달리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인접대지는 어때요? 인접대지의 인접구조물. 내가 짓고자 하는데, 내가 땅을 파고자 하는데 인접하게 구조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현황조사를 미리 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굴토할 때 진동이라든가 어떤 충격을 일어나가지고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일반 조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외우느냐? 세 음절씩 외우면 돼요. 설계 입지, 공기법. 이렇게 조금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 조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질조사, 사전조사에서 토질조사 설명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토질의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질, 지청, 지하수. 땅 속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하수, 땅 속에 흐르는 물, 지하수입니다. 그죠? 그게 위로 분출될 때는 용수, 용출수라고도 해요. 출자를 써가지고 튀어나온다 해가지고 용출수. 터널 같은 데는 용수, 용출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15주 동안 이런 용어들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 나무들이나 풀이라 자라고 있는지, 이러한 상태를 조사하는 것. 조사 내용에는 주변 기절토된, 먼저 절토된, 성토된, 절토된 부분의 경사면의 안정상태, 비탈면, 경사면 똑같은 말인데요. 경사면의 안정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죠? 예. 기절토된 경사면, 토질의 구성 요소는 토질의 구조, 또 지하수의 용출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조사 내용에 포함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질조사예요. 토질조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반조사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 방법은 먼저 지하탐사법이 있어요. 지하, 땅속을 탐사하는 방법을 지하탐사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짚어보기, 땅을 짚어본다 해가 짚어보기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터파보기, 틀을 파보는 거예요. 물리적 탐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짚어보기는 9mm 정도의 강봉, 철근 같은 강봉을 실질적으로 땅을 찔러보는 거예요. 무른 땅 같은 경우는 쭉 들어가지겠죠. 그죠? 예, 쭉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짚어보기를 실제로 해요. 서해안에는 뻘이 많잖아요. 그죠? 뻘 같은 부분에 교량을 짓는다는 그러면 그 뻘의 깊이를 재기해서 철근을 실제로 찔러보는 거예요. 9mm 되는 철근을. 터파보기, 백호를 이용해서 한 10에서 5m 간격으로 실질적으로 땅을 한 3m 정도 파보는 거예요. 땅을 파보면 사람이 내려가서 육안으로 땅의 표면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터파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탐사는 실질적으로 탐상파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땅에다가 탐상파를 쏴가지고 단단한 지층, 때로는 공동은 구멍이죠. 그죠? 지하에 땅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동, 그 다음에 지하 수위, 안반 상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탐사법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실질적으로 보링 공법으로 해서 지하를 탐사하는데 맨 선단 부분에는 샘플러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 상태를 보고 안반의 어떤 단단한 정도 그리고